국민의힘이 차기 당 지도부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여론조사 반영 없이 당원 투표로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건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하고 당내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를 원칙으로 하는 당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곧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립니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지난주에 100% 룰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91%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당원 100%로 가는 전당대 룰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투표를 반대표를 던지셨나요?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월 8일 정도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그 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가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그리고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서도 당원 이외의 민심을 반영하자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2004년도부터 여론조사를 끼운 당내 경선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18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 책임당원 숫자가 대략 25만, 30만을 안 넘다가 지금 80만까지 많이 늘어서 이제 여론조사 안 끼워도 된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전국 단위 선거 아니면 그게 지역 단위 선거라도 당선이 되려면 당원들 표만 받아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당원도 있지만 당원이 아니면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다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아닌 국민의힘 특정 정당을 내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위 무당층의 국민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적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비당원인 분들 그리고 특정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까지는 포함시켜서 이분들의 의사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근데 네. 이걸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배제를 한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고민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바꾼다고 하니 그 의도가 무엇이냐를 또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보세요? 그 의도는? 그러니까 저는 특정 후보를 당선 못 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른바 친윤계 후보가 네. 당선되도록 예. 만들기 위한 아니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니 많은 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결코 국민의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고민을 해서 차라리 룰을 바꾼다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의 룰대로 실시를 하고 차차기 전당대회부터 이 룰로 하겠다라고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어쨌든 룰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친윤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지금 최근 국민의힘의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당원 가입 비율이. 네. 그중에 최근 가입한 사람들을 보면은 수도권 그리고 2030 세대들이 많이 좀 가입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친윤계 당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배경들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당원 결정 100%로 가자고 얘기했던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2030 이른바 MZ세대 당원 비율이 33%에 이른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대 이상 그동안 국민의힘의 기존의 당원권의 많은 분포를 이뤘던 60대 이상은 오히려 줄었다는 결과가 있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80만 당원인데 내년 이제 3개월씩 그러니까 1,000원씩 당비를 매달 3개월 내면 이제 그 책임 당원 자격을 획득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100만 당원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100만 명의 구조를 잘 반영하면 저는 그러니까 반영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이번에 당원 100% 투표와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결선 투표제 도입이잖아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할 수 있어요. 초반에 너도 나도 이제 나가서 이제 50% 과반이 안 되면 결선 투표 가니까 많은 사람이 난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들이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컷오프를 되겠지만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만일 저는 결선 투표 갔을 때 정말 비윤, 친윤 이렇게 네. 1대1 구도로 간다 그러면 사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당원 지금 현재 비율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12월 달에 각급 지금 단위에서 굉장히 당원 모으기가 지금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확보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100만, 80만 당원 시대 정도가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당협위원장이 오더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사실은 그러면은 총선 승리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당의 역할 반영 이 두 마리 토끼를 얼만큼 당원들에게 잘 제시하는 사람이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믹싱들을 얼만큼 각 당권 후보들이 해낼지 네.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못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누구 특정하게 유리해진 룰이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룰 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잠깐 언급이 됐지만 특정 인물이 자꾸 언급이 됩니다. 과연 그 당사자는 이 룰 개정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보고 나오지 말라,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 나와도 뭐 맞겠다. 이 메시지 임은 분명한데. 아, 그럼 분명합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뭐 제 도전 정신을 오히려 자극하는 거고. 오히려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예, 저는 오히려 뭐 제가 전대룰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에 제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가 돼서 이 당을 정말 혁신시킬 수 있느냐 그런 소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차 교수님, 지금 유승민 전 의원 내 도전 정신을 자극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SNS 보니까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네.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뭐 이런 글귀도 올려놓고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뭐 출마를 상당히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옛날 한 몇 년 전에 썼던 자기 저서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명분을 중요시 생각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조건보다는 내가 이것이 나가야 될 명분이 맞다 싶으면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소위 말하는 유승민 포비아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홍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포비아라는 말이 공포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공포증 때문에 상당히 전대룰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유승민 포비아가 아니라 이준석 포비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준석 포비아라는 것이 지난해 6월달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당심에서 졌지만 민심에서 뒤집어지는 그랬죠. 그러한 사태가 또 벌어질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는 민심 포비아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심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민심하고 당의 그 생각하고 달리 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당원들의 생각을 가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당원의 이름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이다. 왜냐하면 이 전대룰 자체가 대통령의 요중이 상당히 실려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힘이 아니냐는데 그런 뭐 우스갯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전대룰이 사실은 이 정치는 항상 덜셈의 정치를 가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뺀다는 건 뺄셈의 정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 의원님,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뭐 특정 정당을 떠나서 이 당원 투표제라는 것 자체를 두고서 좀 비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당원 투표가 의도와는 달리 특정 집단 의도에 따라서 당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제 18년 전으로 돌아갈 것도 없이요. 지난 한 10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양 당이 얼마나 민심을 전당대회에 포함시키느냐라는 걸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5대5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6대4, 7대3 뭐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10대 빵까지 지금 온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충 양 당들이 그 책략가들이 특히 조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민심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맞아 보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대충 양당의 적극 지지층이 30, 30 이렇게 보면 중도층이 한 30에서 40 정도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전당대회에 합리적이고 맞고 좋은 결론을 내는데 일조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의 정당에 관계됐던 사람들의 대개 한 십몇 년 동안 해본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금방 말씀하셨던 거에다가 플러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집어넣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정당 안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죠. 네. 또 결선 투표제까지 집어넣었죠. 그래서 지금 허들을 그러니까 방지턱을 지금 몇 개를 마련해 놨는데 이렇게 뭐 그게 유승민인지 이준석인지 민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무슨 전당대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과연 도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선을 긋고 있어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높겠으나 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안 나설 것 같은데. 굳이. 이준석 대표 과연 나설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